아프리카의 초록 꿈을 심은 왕가리 마타이. 푸른 초원에는 얼룩말 한 무리가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기린은 기다란 목을 들어 나뭇잎을 뜯고, 치타는 풀숲에 숨어 사냥감을 찾고 있어요. 풀과 나무, 동물들은 모두 내 친구였어요. 나는 초원으로 둘러싸인 아프리카 케냐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아침에 잠에서 깨면 무화과 나무 아래로 쪼르르 달려갔어요. 바닥에 그림을 그리다가 심심해지면 개울에서 개구리 알을 가지고 놀았어요. 왕가리, 아침 먹자. 엄마가 부르면 후다닥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침을 먹은 뒤에는 엄마를 도왔어요. 왕가리, 이 채소들은 땅이 주신 선물이란다. 엄마는 밭일을 시작하기 전에 언제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밭일을 마치면 물과 땔감을 구하러 갔어요. 케냐에서 물과 땔감을 가져오는 건 여자들의 일이거든요. 마을 여자들은 함께 숲으로 가서 나뭇가지들을 모았어요. 내가 촐랑촐랑 따라다니다가 무화과 나무의 가지를 꺾으려 하자 물을 깃던 엄마가 깜짝 놀라며 말렸어요. 저런, 무화과 나무까지는 꺾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소중한 나무란다. 어느 날 오빠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요. 엄마, 왕가리는 왜 우리처럼 학교에 가지 않아요? 그때만 해도 케냐의 여자아이들은 학교에 다니는 일이 드물었어요. 집안일을 돕다가 결혼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왕가리, 너도 학교에 다니고 싶니? 엄마의 무릎에 나는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학교 가는 오빠들이 늘 부러웠는걸요? 그래, 여자라고 학교에 가지 못할 건 없지. 나는 드디어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아침이 밝기만 기다렸어요. 졸업 후에는 카톨릭 기숙학교에서 공부를 계속했어요. 당시 케냐가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케냐말 대신 영어를 써야 했지만 말이에요. 20살이 되었을 때 장학생으로 뽑힌 덕분에 아프리카 여자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대학에 공부하러 갔어요. 미국의 도시인 뉴욕은 케냐와 아주 많이 달랐어요. 높은 건물들이 우뚝 솟아 있고 수많은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었어요. 와, 이렇게 다른 세상이 있다니. 몇 년이 흘러 졸업을 1년 앞둔 어느 날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왕가리, 케냐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대. 나는 무척 기뻐하며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케냐로 돌아가서 나라의 보탬이 되는 일을 할 테야. 케냐로 돌아왔을 때 나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릴 적 뛰어놀던 때와 많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울창한 숲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산은 벌거숭이가 되어 있었어요. 그 많던 무화과 나무도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나는 답답한 마음으로 초원을 둘러보았어요. 쩍쩍 갈라진 땅에 뻗쩍 마른 들소들이 힘없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밭에는 비싸게 팔 수 있는 농작물인 커피와 차만 자라고 있었어요. 대체 그 많던 나무와 동물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졌을까? 나는 케냐의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어요. 먼저 케냐의 자연 환경을 조사하기 위해 농촌으로 갔어요. 마을을 둘러보는데 한 무리의 여자들이 지나갔어요. 땔감을 한 짐씩 등에 지고 휘청휘청 걷고 있었어요. 어디서 땔감을 구해오는 거예요? 한 여자가 땔감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5시간쯤 걸어가서 구해왔어요. 물을 길어오는데도 몇 시간씩 걸어야 한답니다. 농촌도 도시처럼 숲이 망가져 있었어요. 나무가 다 사라져서 여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땔감과 물을 쉽게 구할 수 있을까? 내 고민은 점점 더 깊어졌어. 얼마 후 여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답을 찾았어요.
바로 나무 심기 운동을 벌이는 거였어요. 나는 수백 명의 여자들을 이끌고 카마쿤지 공원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는 7부족의 대표들에게 나무를 한 그루씩 나눠주며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심는 이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 우리와 후손들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 거예요. 나무를 심어 죽어가는 케냐 땅을 다시 살려보아요. 부족 대표들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나무를 정성껏 심었어요. 그날이 나무 심기 운동의 출발이었어요. 나무 한 그루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어요. 나는 마을마다 방문해 어린 나무를 나눠주며 외쳤어요. 우리 함께 나무를 심어요. 나무들이 많이 자라면 땅이 건강해진답니다. 땅이 건강해지면 채소가 잘 자라고 동물들도 사라지지 않아요. 또 먼 곳까지 가서 땔감과 물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무를 잘 키우면 대가로 돈을 조금씩 주겠다는 약속도 했어요. 그러자 여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나무 심기 운동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요. 1년, 2년, 3년. 사막같이 메마른 땅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나무들이 초록 이파리를 팔락거리며 그늘을 만들었지요. 시간이 더 흐르자 다시 나무로 덮인 산을 볼 수 있었어요. 왕가리, 나무가 많아지니 집 근처에서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어요. 이제 먼 곳까지 땔감을 구하러 가지 않아도 된답니다. 나무 심기 운동은 학교와 군대로 퍼져나갔어요. 케냐의 숲과 초원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케냐의 나무 심는 여인 왕가리 마타이, 아프리카를 다시 푸르게 만들다. 세계의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찾아와 나무 심기 운동을 소개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들었어요. 모이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우후루 공원의 나무를 베어내고 높은 건물을 짓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나는 거리에 나가 앞장서서 외쳤어요. 나무를 베어내면 안 됩니다. 숲을 파괴하면 안 됩니다. 모이 대통령은 경찰들을 시켜 나를 막았지만 이미 여러 나라의 방송과 신문에 이 소식이 실린 뒤였어요. 환경 파괴를 향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자 모이 대통령은 하는 수 없이 건물을 짓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나는 감옥으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케냐 정부가 저지른 나쁜 일을 계속 사람들에게 알렸거든요. 감옥 안은 어둡고 무서웠어요. 나는 몸과 마음이 점점 병들어 결국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때 현수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왕가리, 케냐의 용감한 딸, 당신은 절대로 다시는 혼자 걷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 말에 힘을 얻고 다시 마음을 잡았어요. 감옥 밖에서는 나의 소식이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왕가리를 감옥에서 풀어주시오!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낸 덕분에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나는 가장 먼저 우후루 공원으로 가서 땅에 입맞춤을 했어요. 나무들아, 너희를 지켜낼 수 있어서 참 다행이야. 모이 대통령이 선거에서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새 대통령은 내게 환경자연자원부 차관의 일을 맡겼어요. 당신은 케냐의 자연환경을 되살리기 위해 많은 일을 했소. 앞으로도 케냐를 위해 일해 주시오. 나는 숲을 지키기 위해 더 노력했어. 숲을 파괴하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리고 나무를 심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수천만 그루의 나무가 케냐 땅에 튼튼하게 뿌리를 내렸어요. 2004년 10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왕가리 씨 축하합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아프리카 여자로서는 처음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나무 한 그루를 들고 산으로 갔어요.
나무를 심은 뒤에 천천히 산을 둘러보았지요. 작은 나무들은 어느새 키가 훌쩍 자라 있었어요. 아프리카에는 3천만 그루가 넘는 나무가 심어졌고 나무 심기 운동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메말랐던 땅이 온통 초록빛으로 변하다니 정말 멋지지 않나요?